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개수 ABC가 있는데 이 개수 ABC가 실수가 됩니다. 실수가 되고 근을 구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실근이 됩니다. 실근.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근의 공식이 있죠. 그죠? 자, 근의 공식에 대해서는 ABC라는 개수에 의해서 근이 구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개수의 크기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근이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떤 수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죠. ABC가 숫자가 주어지면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있죠. 거꾸로. 미리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어떤 수보다 큰지 작은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주고 여기 ABC라는 개수가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 대신. 그렇죠? ABC가 미지수가 되어서 이 근이 구해졌을 때 그때 이 ABC의 크기 또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호를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기를 결정하고. 자, 이렇게 직접 ABC가 숫자가 되면은 근을 직접 구해서 양수, 음수 또는 어떤 수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지만 거꾸로 ABC를 모르는 미지수로 두고 이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떤 수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려주면서 ABC 부호의 크기와 또 부호를 결정하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정리해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2차 방정식 각항의 개수 있죠. 그죠? 각항의 개수의 크기와 부호에 따라서 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실근의 부호 판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근의 위치 문제, 근의 분리라는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근의 부호를 판별할 때 판별식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살펴보기로 하죠. 모두 음수라는 말은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은 두 근이 0보다 작은 위치에 있을 때 A, B, C라는 이 실수의 부호와 크기를 나타내어 보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말이 실근의 부호의 판별이란 얘기로 표현하죠. 그렇죠? 도구는 판별식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한다 했죠. 그러면 합과 곱에서 보면은 합은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죠? 곱은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B는 플러스가 되게 되겠죠. 자, C도 역시 플러스 되게 되겠죠. 그럼 A, B, C가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A, B, C가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A, B, C가 모두 플러스 될 때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죠. 그렇죠? 자, 앞에서 모두 양수일 때 공부했죠. 그죠? 모두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죠.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모두 음수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A, B, C의 부호는 결정되었죠. 그럼 나중에 A, B, C 크기를 결정할 수 있죠. 부등호 계산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판별식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 했는데 이 판별식이 남아있죠. 그죠? 자, 판별식은 실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B제곱도 역시 플러스가 되고 4AC, AC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되죠. 그죠? 자, 근데 플러스 빼기 플러스니까 이게 어느 것이 큰지 알 수가 없죠. 앞뒤가. 그래서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 될 수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는데 실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0과 같거나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는 내용을 반드시 밝히고 이 세 개의 조건에 대한 공통 범위를 구해서 ABC의 크기와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래프로 판단해 보기로 하죠. 자, 이 그래프로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있죠. 그죠? 3학년 때 이차함수에서 A, B, C의
부호를 판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문제도 많이 풀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0보다 작은 위치에 두 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려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럼 이때 C라는 Y절편은 양수되는 거 맞죠? 그죠? 여기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A도 아래로 볼링이라 플러스 맞죠? 그럼 A와 C가 플러스 됐어. 그럼 B가 문제죠. 자, B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추계 방식이 중요하다죠. 그죠? 추계 방식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추계 방식은 위치가 어떻습니까? 음수 위치에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A는 플러스를 했죠. 그렇죠? 그럼 B는 역시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음수가 되죠. 자, 그래서 A와 B와 C가 모두 양수라는 것을 똑같이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봅시다. 이 빨간 그래프를 봐. 이 빨간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의 특징도 A는 양수고 B도 추계 방식이 여기 있으니까 양수고 Y절편 C도 양수죠. 그렇죠? 다 조건이 다 맞죠. 그죠? 그런데 실근의 부호를 판별해서 실근을 가진다 했잖아. 그런데 이때는 허근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쭉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D가 0 같거나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나 판별식과 근각계수의 관계로 판단하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같이 이해해서 활용하면 되겠죠.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학생이 질문을 했어. 두 근이 모두 음수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알파 베타와 알파 베타의 크기를 조정했어.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느냐?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근데 결론은 이 두 조건으로는 허근이 존재할 수 있죠. 그죠? 자, 허근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은 음수인데 왜 허근이 존재하느냐? 이 그림이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질문이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 말은 미지수 A, B, C가 주어졌을 때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ABC의 크기와 부호를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ABC의 크기에 따라서 양수도 될 수도 있고 음수도 될 수도 있고 흑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ABC의 부호와 크기를 결정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음수만 되도록 하는 조건에서 표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성립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흑은이 되는 이 내용이 부분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BC의 크기에 따라서 또 부호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존재하는 것은 제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모두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래서 앞으로 밑으로 그래프를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D가 0 같거나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ABC의 크기와 부호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모두 음수가 되도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y = x 플러스 2라는 얘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개수가 플러스죠. 그죠? 모두 음수일 때는 플러스라 했죠. 그죠? 자, 그런데 합과 곱은 조건에 맞아. 그런데 결론은 그는 허근이 났죠. 그렇죠? 이렇게 A, B, C의 부호와 크기에 따라서 허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허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A, B, C의 크기와 부호를 결정하라 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B제곱도 플러스고 AC도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니까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 D를 통해서 허근이 안 나오고 실근이 나오도록 A, B, C의 부호와 크기를 마지막으로 조정해라. 그런 명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2차 방식 실예를 들어서 숙달시켜 봅시다. 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해서 모두 음수가 되도록 실수 M의 값을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이 말은 A, B, C의 개수의 부호와 크기를
결정하고 조사라는 말과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바로 대입해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답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은 함수로 표현해서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a, b, c의 개수, a, b, c의 개수가 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 좋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활용하면은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양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오고, 또 y 절편이 양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나왔어. 그런데 a, b, c라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이 a, b, c의 부호와 크기에 따라서 근이 결정되죠. 그죠? 근이 결정되는데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헛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음수니까 헛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허근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D가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는 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서 바로 이해하면서 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고 표현을 했다면은 C가 0을 넣었을 때 C라는 값이 양수가 되게 되죠. 그죠? Y 절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그래프 이런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계 방식이 음수가 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잖아. 자,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이 조건은 만족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 조건이 만족한다. 추계 방식과 y절편은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안 되잖아. 음수가 안 되잖아. 실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D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똑같죠. 그죠? 이제 충분히 정리되고 이해가 되겠죠?